2억짜리를 1억 5천 초중반에 받은 거죠. 굉장히 좋은 낙찰 사례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남들이 좀 기피할 만한 어떤 하자, 불어가 받았던 찝찝함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뭐 공격적으로 높게 입찰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우리 스튜디오에 리치스쿨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주고 계신 우리 분홈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분홈입니다. 평범한 25년차 직장인이고요.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이제 11개월 정도 투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평범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성과들을 보면은 전혀 평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옆에 모셔가지고 분홈님의 인생 스토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성과들을 내고 계신지, 본인의 성과 플러스 스터디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스터디의 성과도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19기 졸업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경매에 입문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경매를 알게 된 게 재작년 12월이었죠. 우연히 이제 경장님 유튜브를 보고 이제 알게 됐던 건데, 그 전까지는 진짜로 확정일자가 뭔지도 모르는 정말 부동산 부지런이었어요. 경매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게 잘 살아왔을 것 같은데 나름 되게 굴곡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고 이제 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여 소득만으로는 좀 어렵겠구나. 네.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 자영업도 하게 되고, 회사도 운영해보고, 제가 그 리스크 관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도급 형태로 이제 일을 네. 받고 작업을 했었거든요. 되게 큰 상장 기업이었는데 네. 거기만 믿고 직원들도 많이 뽑고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사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중도금 이후로 싹 못 받아서 거기서 이제 빚이 또 생기고, 그리고 남은 돈을 어떻게든 추스려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봐야지라고 해서 PC방도 운영을 했었고, 액세서리 샵도 했었고, 어느 정도 된다라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바로 옆에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자본으로 그냥 밀고 들어오는. 네. 제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물량과 가격으로 저를 힘들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빚만 점점 늘어갔던 것 같아요. 처음에 빚이 한 2억 정도 되더니 이 빚을 계속 갚아 나가는데 이제 급여로 부족하니까 추가 대출도 받게 되고 또 추가 대출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빚이 빚을 불어갖고 6억까지 빚이 불어났어요. 아니 어떻게 2억이 6억까지 벌지라고 하시겠지만은 이자 상한선이 없었거든요. 제가 빌렸던 이자 상품이 연 52%,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됐고, 팔고 나서 남은 금액들은 정말 10년 동안 먹을 거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렇게 하고 계속 10년 정도를 살았죠.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데 못 사줄 때 그 마음 아픔, 그런 것들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 와이프랑 맞벌이를 하면서 벌이는 많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으로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좀 더 겁이 좀 났어요. 여기저기 이제 많이 유튜브로 검색도 해보고 찾아보다가 부동산 관련한 거 하다 보니까 이제 경장님 유튜브가 딱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젊으신 분이 되게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시니까 채널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일주일 동안 다 봤습니다. 이런 길도 있고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수업 듣고 경매 한번 시작해보고 싶어 라고 해갖고 시작을 하게 됐죠. 제 채널을 만나게 되면서 부동산 중에서도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고, 그러면서 좀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한테 이제 2024년이 중요하고 이제 좋았던 한 해였어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 전까지는 소소하게 이제 소액으로 이제 주식 투자도 해보고 네. 다 해봤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직장을 다니면서. 경매라는 게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가질 수 있도록 입찰을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 떨어지면 다음 물건을 노려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낙찰을 위해서 가격을 높게 쓰지만 않는다면 절대 손해는 보지 않겠구나. 아무리 못해도 제가 봤을 때는 500만 원 정도는 남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성과들이 있으셨는지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수강 2주 만에 낙찰을 받았던 빌라예요.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4개월 반 만에 잔금까지 완료한 그런 물건입니다. 한 2,400만 원 정도 남겼어요. 명도가 조금 오래 걸렸었죠? 너무 강성이라고 집까지 찾아오셨던 분이니까 사실 걱정도 됐죠. 근데 그랬던 분을 만나고 마음 편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명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명도를 제가 직접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은 보증금이 1억인데 배당을 실제로 받으시는 분이었나요? 딱 1억까지가 고양시는 소액 임차인까지 돼가지고 3,600만 원을 받으셨어요. 만 원만 더 높았어도 아마 못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물건은 2억 700에 낙찰을 받으셨고 2억 5천에 팔았습니다. 각종 비용들 제하고 났을 때 2,300만 원 정도가 남으셨다고 네. 하셨습니다. 분홈님께서 이렇게 매매 계약서 2억 5천에 하신 것도 이렇게 올려주셨고, 정보들 주시면 이제 같이 올리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카페 찾아오셔가지고 여기 사례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물건 아파트 볼게요. 이거는 이제 낙찰을 받고
받고 제가 이제 찾아갔었는데 계속 불이 꺼져 있었어요. 채무자 거주집이었는데 계속 갈 때마다 불이 꺼져 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잠복을 하다 이제 안 되겠어서 출입문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하나 붙이고 왔어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한 3일 뒤에 갔더니 떨어졌더라고요. 아, 사람이 있구나. 다행이다. 계속 연락을 취했었는데 연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금 최대한 빨리 치르고 네.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해서 이제 계고를 들어갔던 거죠. 계고를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연락이 와서 명도 협상을 하게 됐고 이제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짐들이 정말 많이 있었잖아요. 이사를 나갈 준비를 아직 못했고 갈 집이 없다라고 해갖고 좀 기간을 달라 사시다가 나가셨어요. 이사를 나가셨는데 에어컨, 냉장고, 골프백만 챙겨가셨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수거업체를 통해서 이제 버리기도 했고 쓸만한 것들만 추려갖고 당근으로 팔아서 어느 정도 충당을 했습니다. 지금 앞에 건도 그러고 이것도 그러고 명도가 그렇게 막 수월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낙찰 결과를 보면은 3억 700에 낙찰을 받으셔서 24명이나 들어왔어요. 보통 아파트 24명 들어오면 싸게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물건은 또 분업님이 사시는 곳 인근이라서 또 잘 알기도 하시고 자신감이 있으셨죠? 그래서 시세를 조사했을 때 3억 5천 정도가 현재 시세고 3억 4천 5백 정도면 금매로 팔릴 거다라고 알고 들어가서 딱 수익률 30% 계산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3억 700에 받아서 언제 얼마에 매도를 하셨죠? 명도하고 일주일 만에 나갔어요. 25일 날 명도하고 7월 3일 날 매도 계약했고 잔금 8월 22일 날 받아가지고 낙찰일 기준 5개월이면 잔금일 기준으로는 3개월 만에 매도 완료했습니다. 총 들어간 투자금이 7,600만 원에 세후로 1,700만 원. 뭐 빌라로 치면은 사실 무난한 수준인데 아파트로 이 정도 차익을 남기긴 사실 쉽진 않거든요. 23%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물건도 한번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신혼을 생활했던 그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도보로 5분 부동산 사장님들하고도 좀 잘 알고요. 시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이것도 한 수익률 한 40%만 보고 이제 입찰을 들어가야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낙찰가를 92% 가격에 받았는데 네.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잖아요. 감정가가 지금 3억 5백이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부동산에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3억 4천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40% 수익률 해서 하게 되면은 이 가격에 해도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다 놀래고 웅성웅성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등과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남는 거 없는 거고. 3억 4천에 팔릴 수 있는 걸 2억 8천에 받은 게 중요한 거지 2등과의 차이는 의미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네. 3억 4천에 팔릴 수 있는 걸 2억 8천에 받았으니까 정말 잘 받으신 것 같고 일단 무엇보다 뭐 동네에 대한 확신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첫 시간에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좀 아는 지역부터 시작을 하셔라. 그래야 내가 부담감이 적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매도 내놓은 지 3주 됐는데 부동산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보다 조금 높게 내놨어요. 3억 5천 내놨는데 네.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전체적으로 값이 오르다 보니까 네. 가격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추세가. 그래서 일단 높은 가격에 내놨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보고 있다가 만약 안 나간다 그러면 약간 조정해서 다시 내놓을 예정입니다. 감정가라는 게 시세랑 다를 수는 있지만 보통 시세보다 높게 감정이 되는데 얘는 지금 3억 5백에 감정된 게 시세보다 한 10% 낮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감정평가되고 경매로 낙찰되기까지의 시세 상승이 좀 있었던 건가요? 감정 당시에는 좀 시세량이 안 좋았을 때 감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낮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최근에 찍힌 게 고층 같은 경우 4억까지 찍혔거든요. 1층이니까 그래도 3억 그죠 중반까지는 감정평가부터 6개월 전인데 이거는 심지어 1년 전이에요. 시세랑 그래서 차이가 더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채무자가 살고 계셨는데 그 채무자분도 요거를 경매로 낙찰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찾아갔을 때 첫 마디가 이제 잔금 내고 오세요. 잔금을 빠르게 내고 다시 찾아가서 잔금 내고 왔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본인도 경매로 낙찰을 받았고 이 집 내보내기 전에 이사비도 주고 관리비도 자기가 다 줬으니 저더러 관리비도 내고 이사비도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좀 곤란할 것 같다.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하고서 이제 좀 뜸을 들였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제가 전달드렸던 건 원래 이사비 드리려고 했던 금액이 있으니 관리비를 다 내고 나가시면 해드리고 원하시는 만큼 2달 더 살게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이제 합의를 하고 관리비를 제가 드리기로 한 금액만큼 딱 빼고 내고 나가셨어요.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특수성이 있는 물건이었죠. 소개를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찰을 어느 분이 해서 낙찰을 받으셨고요.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가 다 파손돼 있었어요. 결로에 누수에 다 부서져 있다 보니까 이분이 불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불허가 돼서 재감정을 받고 다시 나온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수강하고 있을 때부터 관심에 넣어놨던 물건이었는데 그 당시엔 잘 몰라서 일단 패스했던 물건이거든요. 그랬는데 때마침 이게 재매각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임장을 가보게 됐고 문도 열려 있고 다 완전히 개방돼 있더라고요. 네.
내부를 확인하고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견적 받아보고 수리비 산정해가지고 제가 들어갔던 물건입니다. 2등과의 차이도 이제 130만 원 차이로 굉장히 근소한데 이게 예상되는 매도 차익과 매도 가능한 금액과 인테리어비 얼마나 들어갔나요? 일단 인테리어비는 이제 1,970만 원이 들어갔고요. 네. 예상 매도는 지금 한 2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대로 팔린다라고 하면 얘도 한 4,500에서 5,000 사이 남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추세를 보고 좀 빨리 매도하고 다른 걸 들어가던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비 물론 감안은 해야 되지만 그걸 감안해도 2억짜리를 1억 5천 초중반에 받은 거죠. 굉장히 좋은 낙찰 사례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게 남들이 좀 기피할 만한 어떤 하자, 불어가 받았던 찝찝함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뭐 공격적으로 높게 입찰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19기 졸업하시고 총 4개 낙찰 받으셨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2개를 매도를 하셨죠. 2개는 지금 매물을 내놓은 상태인데 예상되는 총 매도 차익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작년에 팔았던 2개 4천은 확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빌라랑 아파트가 목표 가격에 팔린다라고 하면 플러스 9천만 원 정도. 세후 수익 네. 11개월 만에 세 채 이상으로는 좀 목표로 해라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실제로 그걸 회사 다니면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니까 많이 나올 수 있게 제가 이제 서포트를 또 해야 될 거고 성과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